현재 시장 부진 원인 짚어볼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북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저희 장중에 속보로 개성공단 입경 금지 카드를 내밀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오늘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 위험 강도를 높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불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출경 차단 이틀째인 오늘 우리 측 근로자 222명이 귀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일부가 이날 개성공단 근로자 222명과 함께 차량 137대가 모두 9차례에 걸쳐서 돌아올 예정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긴장감이 사실상 더 고조되고 있는 듯도 한데요. 개성공단 통제를 통한 북한의 노림수라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예,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 지난 3월 31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 폐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지 4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전에도 이런 개성공단을 피리졸브 한미연합사 연합훈련에 반발해서 차단한 일이 4년 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4년 전의 폐쇄 조치하고 5번의 폐쇄 조치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금 봐지고 있고요. 북한의 이런 지난 3월 31일 이런 발표가 났을 때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손쉬운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북한이 지금 이런 개성공단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지금 높여오고 있고, 또 국제사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그런 카드를 전부 다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끄집어내고 있고,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가 아마 개성공단의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이 마지막 카드를 내고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이 북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고, 그리고 4월 말이 또 북한군 창립 기념일이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을 조금 강조를 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관련돼서는 한국 사회에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국 경제 전체의 경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지난 과거의 사례를 봤어도 긴장을 높여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혜택이나 이런 거를 얻기 위한 대화의 통로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최악의 사태에 좀 대비를 하는 시나리오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단과 기업에 대한 근로자 대책인데, 만약에 북한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이거와 관련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근로자들이 약 한 800여 명이 지금 개성공단에 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업체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결국 대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내용이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예. 동해 쪽으로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이동시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두 질문 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주변국과 이 긴밀한 협조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미사일을 지금 동해안 쪽으로 옮겼다라고 그러는 것은 추측건대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지난 3월 중순경부터 대두되었던 문제들이고 이거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북한 동향을 지금부터 조금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해서 과연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깊은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정부의 유화 정책이나 또는 표현하기는 싫습니다만 원칙을 지키는 이런 정책을 구사를 했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존의 북한의 대화를 통한 방법만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라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성공단은 북한의 이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이 정말로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것처럼 국제공단화로 갈 수 있는가. 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낮은선봉이라든지 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황금평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재개방의 기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방적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라든지 또는 대북 정책의 수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우리 정부의 방향도 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변국들의 상황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오늘 북한 소식 긴급 진단으로 살펴봤고요.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